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진천과 음성이 그런데 피해가 컸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심각하게 재난 피해를 입으면 빠른 안정을 위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지역 피해 소식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앞서 좀 말씀드렸는데 진천과 음성이죠. 네, 수도권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인접 지역인 진천, 음성 지역에는 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설이 한 이틀 동안에 한 진천은 36cm 정도, 네. 그리고 충주 노은에서도 17cm 정도 적설 보였고요. 청주도 한 10cm 정도는 왔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총 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빙판길 관련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관련 사고들 19건 정도, 그리고 나무 쓰러짐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 피해 조사한 결과로 보면 음성군이 156억 원, 진천군이 25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데 네. 특별 재난 지역은 어떤 경우에 선포가 되나요? 보통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이것을 혼자 복구할 능력이 아마 부족할 거다라고 판단될 때 국가에서 이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네. 집중호우라던가 이렇게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시설 복구나 주민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서 이제 국비 지방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이제 먼저 이제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만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재정력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다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를 거잖아요. 네.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이 피해액을 산정해 봤을 때 이 국가지원 기준에 2.5배를 넘으면 네. 아마도 지자체의 여력이 부족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비를 추가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보통은 지자체장이 요청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선포가 가능한 그런 제도이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복구비를 이제 국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많은 혜택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피해 입은 이재민들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외에 뭐 추가적인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추가 지원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려면은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보고 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네, 선포를 위해서는 우선 피해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피해 조사를 통해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산정해 보는 과정이 1차적으로 있게 되는데, 시군에서도 다 각자 이제 피해 조사를 하지만 정부 통합 지원 긴급 사전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긴급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이런 통합지원센터 자체에서는 시설물 복구 자금에 대한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피해 주민들이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우선 확인해보고 안내해주고 지원하는 역할들도 하고요. 혹은 이제 지자체 피해 조사 결과 물량들을 확인을 해봐서 피해액을 추계를 해보는데, 네. 그걸 통해서 국고 지원을 할 것인지 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보통은 이제 자연재난의 경우가 우리나라는 좀 많았죠. 네네.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태풍, 차바, 뿌라비룬 이런 흰남노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좀 피해를 많이 남겼던 태풍들 많았고, 2016년, 17년도에는 경주나 포항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었고, 보통은 22년도에는 강풍, 한파, 대설 이 사례도 한 번은 있었고요. 사회재난으로는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참사, 그리고 동해안 산불이 있었을 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도 특별재난 선포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재난 복구와 관련된 지원을 받게 된다고요? 네,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재민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건가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는 특별재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이제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했을 때 복구비를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재난지원금 지원도 있지만 국세나 지방세의 납부를 유예해 준다든지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간접적인 추가 혜택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사망 사고라든지 실종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통상은 이제 그 사망의 경우에는 2천만 원, 그 부상의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서 1급에서 7급의 경우에는 1,000만 원, 8급에서 14급의 경우에는 500만 원이 각각 지급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이렇게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국민재난안전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재난 종료일부터 기간이 있어요. 언제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료 이후에 1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면이나 융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면서요. 네. 예. 사실상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직접적인 금전 혜택만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의 경우에 그 연장되는 연체 이자 없이 9개월간은 연장이 가능하고 은행으로부터도 이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라든지 전기요금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그 통신요금이나 난방요금 이런 데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출을 연계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융자 규모를 늘려준다든지 이자를 좀 줄여주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각종 이 공과금 감면의 경우에는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되게 되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고지서에 감면돼서 나오는 형태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의료와 방역, 이재민 구호와 관련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그 일반 국민들은 이 부분을 이제 지원의 혜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라든가 방역의 문제가 꼭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을 경우에는 피해 지역의 의료나 방역 그리고 방제나 쓰레기 수거 활동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국비가 지원된다는 차이이죠. 네. 네. 또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언제 눈이 많이 내릴지 모르잖아요. 이미 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보니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는 그 자체로도 피해가 발생을 하지만 이 눈은 이제 압력 때문에 시설물 피해도 많이 있죠.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 이제 붕괴할 우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젖은 눈이 이렇게 송전선이라든지 가설물에 부착이 되면 관련돼서 이제 전력 관련된 피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빙판이 되니까 교통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또한 빙판길에 낙상 또는 골절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시면 좋겠고 올겨울에 폭설이나 한파 피해 없이 안전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씨, 잘 들었어요? 네. 이번 주말에도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온도 좀 신경 쓰셔야겠고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참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우리 국민들이 슬기로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